간만에 봬요. 그런가요? 그래서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네. 한쪽에 4개의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칫솔님처럼 전업 블로거 형태,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고 자기네 어떤 업을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렇죠, 그분들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번씩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또 저도 한 7년 정도 됐지만 제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한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칫솔님 한번 좀 소개 좀 간단히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 이제 처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일단 I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006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만 6년, 7년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여러 IT 잡지 기자도 했고 편집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워낙 IT 방면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블로그도 IT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IT 위주로 하겠죠. 전업 블로거라고 칭해야 되죠. 전업이겠죠.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도대체 콘텐츠를 쓰면 어디에다 팔아먹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죠. 네,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블로그에서 팔아먹는 거는 이제 또 철진한 일인 것 같고, 지금 저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에서 팔 수 있는 콘텐츠는 거의 없어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활동들이 좀 더 많은 케이스죠. 그럼 결국은 블로그는 하나의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곳을 알리는 곳이고,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또 다른 업체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안에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 블로그에서 제 사생활 얘기는 안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쨌든 IT 관련 컨텐츠만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시는 분들이 또 따로 연락을 주시니까. 그럼 그 얘기를 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를 이상한 데서 잡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6, 7년 정도? 6, 7년 정도 이렇게 기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생활을 해오잖아요. 칫솔님에게 어떻게 일이란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목표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예전 같은 기자라면 어떤 매체에 내가 어떤 필요한 컨텐츠를 그 매체에 계속 공급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블로거로서는 그런 목표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잡아주는. 이게 6, 7년을 해오다 보면 그동안의 어떤 기자 생활할 때 일의 방식, 마감이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목표의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벗어나서 블로그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전업 블로그다 보니까 내가 또 필요한 업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또 콘텐츠를 팔려고 하면 거기에 정확한 포커싱을 좀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일 필요성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콘텐츠를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공급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대부분 좋은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활동이 사실 그런 콘텐츠를 공급하는 쪽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디어를 더 주는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보단 판다라는 어떤 말보다는 그렇죠. 공급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제공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컨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제품을 비판하거나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선점들을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전부터 제품이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단점 때문에 제품을 안 살 수도 있지만 장점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하는 건
그런 제품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제품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누가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느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블로그에서 어떤 제품을 봤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보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왜 단점을 그렇게 부각시켜서 얘기 안 하냐. 아니, 부각시킬 이유가 되면은 부각시키겠지만, 그거보다 이 단점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쪽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개선이 돼서 나오게 되면 저도 의미도 있고, 사실 그걸 쓰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블로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목표? 아, 목표요? 네. 일단 생존? 아, 생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스타트업도 똑같이 생존을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사실 저한테 월급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마케팅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용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수익원으로 만들어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 당연히 생존의 문제죠, 그건. 네. 궁극적으로 무엇가 어떤 것이 되고 싶어서? 이게 그러니까 좀 오래가는 그 길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블로거로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지금은 뭐 블로거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거의 기자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조직이 있었고, 근데 1인으로서 컨텐츠를, 어떤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봤을 때 좀 색다른,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분야의 어떤 컨텐츠 제작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자가 쓰는 컨텐츠와 좀 다르게 이쪽에서 그런 팩트들을 분석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좀 다르게,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이용자들의 경험하고 지금의 팩트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는 싶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년이 아니죠. 지금 2006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나름대로는 길은 좀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제 그게 어떤 대외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모토를 바꾼 게, 물론 가깝지만 다른 디지털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면 가깝지만 다른 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럼 결국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뭐 IT 기술 아니면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가서 보고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거의 이제 국내 아니면 이제 국외, 해외든 외국이든 이런 데서 열리는 이제 대형 전시회들을 좀 많이 찾아가죠. 그게 이제 협찬 받아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제가 자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약간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이런 컨텐츠를 생산할 때 비용이 저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출장을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고민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2010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는 원래 쉬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냥 모아뒀던 거 다 까먹겠다고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사실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고민인데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해볼만 한 애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마음 먹고 다 까먹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제 나름대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저는 어쨌든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면 저는 사실은 어쨌든 제 기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건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저야 뭐 개인적으로야 어디에 어느 매체에 기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 채널이 늘어나주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데,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줄었죠, 그때에 비하면. 대표적인 메타블로그들도 다 문을 닫았고, 이제 다음 뷰라든가 지금의 대표적인 채널들도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줄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다 하고 있던 거여서 사실 다른 길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칫솔님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또는 또 다른 분야의 또 블로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늘고 있죠. 늘고 있어요. 그럼 뭐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뭐 그분들의 판단에 따른 문제고 그리고 만나보면 가능성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서 한 1년 놀겠다 그러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는 그 생각이랑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1년 놀다가 1년을 이렇게 한번 뭐 적극적으로 놀다가 그 잘 돼서 그 다음에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단지 이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때 세워지면 그분들은 더 좋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걸 환영하는 게 전문 블로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활동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분야는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죠. 수익이라는 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업 블로거라고 칭해도 되죠. 네, 그럼 전업 블로거로서의 수익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간 사람의 길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쪽 분야에서도 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수익이 나야 말 그대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수익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만큼만 해주실래요? 근데 수익보다는 일단은 투자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선 투자? 네. 그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국 전시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외국 전시회 그냥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 나갔을 때 그거를 다시 내 수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냐,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요. 심지어 비행기값, 뭐 숙박비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비시켜줄 수 있는 곳을 찾아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활동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없이 만약에 그런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갔다 왔을 때 타격이 너무 커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협찬을 받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컨텐츠를 내가 팔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가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협찬을 받는 건 내가 거기 가서 그 업체를 위해서 컨텐츠를 쓰겠다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갔다 와서 갔을 때 얻어온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놓고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그거는 아마 이 업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좋아했고 전업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저도 나왔거든요. 먼저 나왔죠, 제가. 그렇죠. 먼저 나와서 이제 해봤는데 이건 뭐 만만치 않은 수많은 것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어서 저도 블로거이긴 한데 지금도. 아니 해외 아빠님이야 워낙 오래 하셨고 사실은 이제 브랜드가 확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에버노트도 사실은 혜민 아빠님의 브랜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혜민 아빠님도 에버노트하고 잘 조화가 되는. 근데 이런 좋은 모델이 사실은 더 나와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협업 모델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혜민 아빠님이 이 에버노트의 에반젤리스트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의도를 가진 에반젤리스트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한국에는 충분히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제품들이 명확하니까 더 빠르게 그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업 문화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은 있어요. 외국하고 국내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기자 때의 경험이나 블로거 때의 경험이나 거의 다르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늘 동일하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성장을 하지 않고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생길 때 근데 그럴 때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는데. 찾거나 만들거나. 그렇죠. 네. 그거는 늘 해야 될 일이죠. 늘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독자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 우리는 이제 항상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측만 되지 그 예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늦는 거죠. 예를 들면 독자 같은 경우는 물론 제 블로그가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독자들도 계속 성향이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변해요. 그건 변하는 만큼 다른 시스템이 같이 변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급자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공급자는 변할 수가 없고 유통이 변해줘야 되는데 유통은 굉장히 또 변하는 게 힘들어요. 시스템이 워낙 지금 있는 시스템, 국내에 있는 시스템들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딱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그거를 변화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저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거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힘들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게 저희 직장을 안 다니잖아요. 출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는 직장을 안 다닌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예요. 이 하루의 일상이 정기적일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노력이 일단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출근하지 않는다는 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사이에 그 시간만큼의 어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더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을 잠으로써 채우거나 아니면 다른 더 늦은 잠을 더 늦게 자거나 이런 걸로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남들하고의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기상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침잠이 아니 아침잠은 없는 거 아니에요. 늦어도 되도록이면 6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6시부터 일어나면 정말로. 그리고 이게 남들은 9시에 일을 시작을 하지만 저희는 6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집에 있더라도 아니면 뭐 가까운 어떤 카페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맞춰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은 주 5일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말인데. 오늘도 사실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에 나와가지고 이거 촬영하고 있고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어떤 개념, 어떤 휴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네. 그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사실 남들보다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게 꼭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게 주어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출근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다른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기죠. 그 변화에 대한 그 트렌드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개인만의? 근데 부딪혀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보통 뉴스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 전문가들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 왔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나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져보면 제가 전시회를 웬만하면 좀 빨리 가는 이유는 만져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가치가 새롭게 발견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뭔가 좀 더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져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더군다나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도 전혀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설님 찾아와서 네. 이제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블로거로 전업블로거로 생활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조언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별말 안 해줘요.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보시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제 안 좋은 부분들을 쭉 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넓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일부러 안 드리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들어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거기서 딱히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걸 해보시고 근데 예상은 되죠. 예측이나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걸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될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해보시는 게 더 맞는 거죠. 결국은 무모하지만 아니면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보고 해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유도를 하는 게 되도록이면 경험을 직접 해보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무언가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계속 해오고 있어요. 계속 하실 생각이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연령대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한 30대까지는 그냥 무모하게 계속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제지를 안 해요, 제가. 근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40이 넘어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항상 10년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10년이 갈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년을 이제는 이렇게 가는 10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통 채널이 늘지 않는데 그러면은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여건은 줄어드는데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치열하게 경쟁만 해야 되는 그 시장에서 과연 이게 그게 제 나름대로의 방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그 10년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준비는 한 가지는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준비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글쎄 앞으로의 계획은 뭐 지금의 블로그를 또 그냥 유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블로그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쨌든 이 뒤에 이런 1인 컨텐츠 그러니까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그냥 다른 류의 컨텐츠가 됐든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더 늘어나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오히려 더 재밌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 그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섭박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삶의 가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좀 많이 돌아오게 돼서 좀 그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출근을 했을 때 항상 느끼는 것들은 주변에 있던 어떤 많은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내 중심에서 아니면 뭐 작은 그 가족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게 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출근하지 않는 삶은 저는 좀 지지하는 편이죠.
네. 계속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